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국내 증시가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움직임과 앞으로의 변수, 권용욱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 증시가 이제 좀 상승분을 반납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이게 길게 보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탄핵안 가결이 일단 증시 관점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최근 주가 움직임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계엄령이 선포됐던 게 3일 밤이기 때문에 그 직전 거래인 3일부터 지난 9일까지는 낙폭이 계속 확대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10일부터 13일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낙폭 대부분을 만회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번 주 들어서 좀 이틀째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는데 그것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욱더 감소가 됐다고 볼 수 있고 네. 최소한 정치 사이드에서 볼 때 국내 증시에는 나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추가 안도에 따른 증시 반등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주에는 아직은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네.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단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 이슈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기는 했는데 이 아직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완전하게 좀 사태가 해결된 건 아니고 이제 사태의 첫걸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유동적입니다. 네.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는 요인인데 지금 당장 코스피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게 이 국내 펀더멘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이고 새로운 정책, 예를 들면 추경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명확한 거시경제 회복세가 표시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상단이 지금처럼 막혀 있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당분간은 좀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키 맞추기란 무엇이냐면 계엄 선포를 계기로 좀 크게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좀 저가 매수세가 몰리고 반대로 좀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장세를 일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국내 이제 경제 지표도 그렇고 또 해외 상황도 그렇게 우호적인 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외 상황과 함께 좀 국내 펀더멘털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네. 지금 당장 그 코스피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국내 증시의 어떤 장밋빛 전망을 좀 제한하는 요소가 국내 펀더멘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1.8% 정도까지 낮춰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초만 해도 2% 정도 됐는데 그런 기대치가 조금씩 계속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이 둔화세가 앞으로 더 악화된다면 증시에는 또 추가적인 악재가 될 여지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이번 주에 중요한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열립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기준금리를 모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19일 날 FMC 기준금리 결과는 금리 인하가 좀 확실시 됩니다. 네네.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0% 정도의 확률로 25bp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탄탄하지 않고 인플레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5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관심은 이제 내년부터의 연준 금리 정책입니다. 네. 내년에는 금리 인하의 종착지가 당초 예상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다. 보다 조금 더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높아져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이제 연준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덜 내릴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금리 인하 횟수가 조금은 덜 진행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최근 연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기본적인 배경으로는 미국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소비와 어떤 고용 지표들이 점점 더 개선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연준이 지난 9월 전망 시에는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를 한 4회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적게는 1회 또는 내년 총 3회 정도의 금리 인하 횟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월 FMC를 끝으로 당분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도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골드만삭스는 12월 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점이 될 것이라면서 내년 1월 인하 전망을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2차례 인하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야데니 리서치라는 곳도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회의를 끝으로 당분간 금리 인하를 중단하겠다라고 좀 공식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번 FMC에서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다면 증시에는 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본 쪽을 살펴보면 일본은행이 이번 주에 정책 결정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결 관측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이 역시 글로벌 증시에 그리고 국내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내려야 되겠고, 이제 미국이 안 내리는데 뭐 따라서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또 독단적으로 내리기도 어렵고 또 이 한국은행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 네. 중요한 대외 변수가 있다라면 이제 이것 어떤 걸 봐야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이런 중앙은행 변수 말고 또 다르게 봐야 할 대외 변수가 있는데 이번 주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그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 마이크론입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좀 내다 팔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심리에 마이크론 실적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환율 측면을 또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네. 달러 강세 흐름이 뭐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예외주의가 계속되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달러 강세를 유도할 공산이 점점 더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달러 원은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1,40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도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환 차익을 보고 들어왔던 이제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탄핵 정국이나 대외 환경이 좀 불리한 상황인데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 선방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도 조선주가 좀 꾸준한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된 ETF가 어떤 고공행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일 기준으로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ETF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보다 수익률이 10.2%가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같은 기간 코스피의 수익률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네. 이 ETF는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국내 조선업 그 종목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ETF고요. 네. 그리고 하나로 FN 조선 해운 ETF 그리고 코덱스 K 친환경 조선 해운 액티브 ETF도 각각 11% 내외로 한 달 동안 올렸습니다. 네, 다들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뛰어넘었네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좀 힘을 내는 이유도 살펴보면요. 네, 뭐 힘을 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하나는 환율인데요. 먼저 환율을 설명드리면 네. 환율 상승은 기본적으로 이 수출 산업인 조선업에 좀 긍정적입니다. 대내외 환경이 좀 불안하더라도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게 이 조선 업종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난 1997년에서 1998년 IMF 구제금융 당시에 이 클락슨 성과지수라는 게 있는데 조선업 업황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어떤 치솟은 환율로 인해서 국내 조선업은 외화벌이를 좀 톡톡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트럼프 요소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화석 연료 부응책으로 LNG 운반선 발주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K 조선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조선업이 정치 이슈와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네네. 뭐 최근에 전국 불안 속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방산 쪽에서 방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조선업은 좀 그것과는 좀 별개거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 지원이 좀 큰 역할을 하는 산업이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 간의 거래가 위주를 이룹니다. 일부 조선사들이 적용받는 어떤 국책은행의 선수금, 보조금과 같은 지원 정책을 제외하면 어떤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과는 무관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해서 비관론이 뭔가 좀 더 이렇게 많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
상황 속에서도 뭔가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겠죠. 네, 맞습니다. 국내의 조선업계는 특히 선박 수주 점유율 측면에서도 좀 회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클락슨 리서치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는데 여기서 한국의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전체 29%를 차지했습니다. 네네. 이 한국 점유율 수치가 지난 8월만 해도 1%로 거의 밑바닥에 있었는데 이게 9월 들어 16%, 10월에는 26%로 점점 회복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 조선주를 최근 한 달 동안 대거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좀 계속해서 주식을 내다 파는 것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HD 한국조선해양을 630억 원 순매수했고 그리고 HD 현대미포와 삼성중공업도 각각 310억 원과 4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일단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진단을 쏟아내고 있다고요. 네, 전문가들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조선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데 좀 크게 기반을 두고 여러 가지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이 역사상 최고의 수주 점유율을 기록하고 한국의 점유율이 급락을 했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한국 조선사들이 선주들에게 더 매력적인 인도 일정을 제시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점유율이 올해보다 더 상승해서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은 조선사들의 이익이 의미 있게 개선되는 원년으로 이 악성 수주들이 잔고에서 대부분 소진됐고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후판 가격의 안정화 정도에 따라서 기존 예상보다 빠른 실적 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호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또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됐던 LNG 수출 프로젝트들이 이 재개되면 내년부터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가 이 카타르를 제외하고는 과거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고요. 네. 내년 발주분의 대부분은 한국이 독식할 가능성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또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분도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조업 일수와 공정이 정상화되는 4분기부터의 조선사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이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조선업 관련해서 경계할 만한 요인이 있다라면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아까 조선업에 힘을 내는 배경 중에 하나로 트럼프를 들었는데 네. 또 좀 경계할 요인 중에 하나도 트럼프입니다. 예. 이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이 환경 정책에서 좀 후퇴되는 그런 기조가 뚜렷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강화인데요. 먼저 환경 정책 후퇴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데 부정적입니다. 네. 이 국내 조선사들이 이 친환경 선박 신기술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이제 교역량이 감소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선박 발주에도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